안녕하십니까. 위성자료 처리 4주차 수업. 여러분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았죠? 또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었나요? 자, 메모장을 열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생지수 NDVI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고요. 렌스의 8호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밴드는 몇 번과 몇 번을 사용했죠? 레드 영역과 니어 인프라레드 영역을 사용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마스킹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지표면 온도 데이터를 산출하는 그런 내용을 실습해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떤 분야에 좀 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자, 기업에서는 위성 데이터, 소형 위성 자료, 국토 위성 자료, 해양 위성 자료, 기상 위성 자료 등등을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베지테이션, 식생에 관한 리모트 센싱을 살펴보겠고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분과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가로축이 파장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로축이 반사도, 리플렉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태양에서 빛이 오는데 그 빛을 각각의 파장대에서 얼마나 흡수를 하고 또 얼마나 반사를 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반사하는 정도, 태양에서 빛이 전자기파 에너지가 100이 지표면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 대기 중에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비가 오는 날씨라든지 안개 낀 날씨가 아니고 아주 깨끗한 날씨라고 한다면 100%의 태양빛이 전자기파가 오는 것이 대략적으로 블루, 그린, 레드에서 일반적인 나뭇잎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반사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식물이 왜 녹색을 띨까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잎의 녹색을 나타냅니다. 벼, 신갈나무, 소나무, 참나무, 잔디 이런 모든 식물들은 녹색을 나타내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를 블루와 레드에서 흡수하고 그렇게 흡수된 전자기파 에너지는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략 440에서 680 나노메타는 식물에 있는 크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체에 의해서 태양에서 오는 빛과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물을 가지고 태양의 전자기파 에너지의 에너지를 활용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녹말, 포도당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물은 블루와 레드 영역의 파장대를 굉장히 많이 흡수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흡수하지 않는 그린 영역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근적외선인 니어 인프라레드 영역에서는 식물은 그 영역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반사해 버립니다. 니어 인프라레드 영역의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NDVI를 레드와 NIR 밴드를 이용을 해서 산출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판단하는 데 기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식물의 구조와 이 식물이 어떤 형태로 태양의 광에너지를 흡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식물의 잎에 가지고 있는 크로로필 A, B 등등이 흡수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겠고요. 이렇게 다른 영역들의 파장대를 이용을 해서 이 나무가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또는 벼인지 잔디인지 이런 등등을 아주 정밀하게 특정할 수 있고 관측해낼 수 있는 어떤 원리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매우 재미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은 야구장이라든지 또는 보시는 바와 같은 운동장의 어떤 트랙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RGB, 트루 컬러 이미지로 합성을 하게 되면 녹색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붉은색, 레드로 보입니다. 즉, 근적외선인 니어 IR을 레드 영역에 합성하고 그린 영역에 레드 밴드, 블루 영역에 그린 밴드를 합성하는 펄스 컬러 이미지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근적외선 영역에 의한 반사 특성을 고려해서 식물들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의 트랙은 사실은 식물이 아닌 녹색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근적외선 영역을 이용한 펄스 컬러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잘 봐주시면요. 블루, 그린, 레드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물이 노란색 잎인지 또는 갈색 잎인지 또는 녹색 잎인지 갈색 잎인지 레드 잎인지 이런 등등을 그 잎이 가지고 있는 파장대의 특성에 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A와 B 또는 C를 비교해 보면 A는 매우 건강한 잎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B와 C의 잎의 경우에는 뭔가 많이 병충해를 입었다든지 수분 조건이 안 좋다든지 해서 잎이 죽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잎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광 밴드의 반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위성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밴드 영역의 반사 특성을 고려해 각 식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반사, 리플렉턴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죠. 업섭션, 흡수 영역이고요. 반사 영역입니다. 즉, 태양에서 전자기파가 지구 표면에 도달할 때 반사하는 밴드 영역의 특성과 이들이 흡수되는 영역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흡수와 반사 또는 그 잎을 투과하는
그런 에너지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산림 구조 또는 산림이나 기타 식생에서의 식물에 있어서 생산하는 산소의 양, 흡수하는 CO2의 양과 같은 것들을 원격 탐사,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O2의 양, 산소의 양 등을 우리가 식물의 양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양을 산출한다면 어떤 부분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겠죠?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어떤 변화를 탐색하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드밴드의 반사 영역하고 네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 영역의 반사도를 두 개의 밴드로 이렇게 2D 스캐터를 그리게 되면 그려진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 값들이 위치하는 분포에 따라 그 분포의 영역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영역과 니어 인프라레드를 2D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 즉 레드에서도 반사가 낮고 근적외선 밴드에서도 반사하는 정도의 값이 낮은 픽셀들은 주로 물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토양에 포함되는 픽셀들이 되겠고요. 이 픽셀들이 점점 레드 밴드의 영역이 데이터 값이 증가할 때 똑같이 상대적으로 니어 인프라레드 영역의 데이터 값들도 증가하게 된다면 젖어 있는 토양에서 마른 영역의 토양, 즉 건조한 토양 영역으로 이렇게 픽셀들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라인을 통해서 분포하는 데이터들은 식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토양이 분포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재밌는 거는 이 두 개의 밴드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토양의 픽셀들을 찾아냈을 때 그 토양의 픽셀이 젖어 있는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지 또는 적게 함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자, 봄이 돼서 가뭄이 났다. 어느 농경지가 가뭄에 지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해서 소방차로 물을 막 뿌려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먼저 뿌려줘야 보다 효과적일까? 그 뿌려줘야 되는 농경지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 김해평화라든지 새만금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라는 이런 넓은 영역의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물을 뿌려주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했던 병충해를 입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약을 살포하거나 하는 등등으로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이 이쪽에 소일 라인이 되겠다 그러면 니어 인프라레드 쪽의 반사도가 높은 영역은 식생에 있어서 캐노피, 즉 식물의 어떤 특징들이 아주 밀접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픽셀들이 모여 있는 지점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축은 토양에 관련된 픽셀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식생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픽셀들의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영역의 픽셀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바이오매스를 갖고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봄에 보통 농경지에 물을 대기 전에는 논에는 마른 토양이겠죠. 그러다 벼를 심기 위해서 물을 논에 대었을 경우 젖어 있는 또는 거의 물이 많은 농경지의 분포를 나타낼 것이고요. 이것이 또 가을 되면 추수했을 때 패턴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식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식생의 공간적인 분포와 그 식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분의 분포들을 스펙트럼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얻어지는 파장대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밴드로, 심지어 224개의 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이퍼스펙트럴이라고 하고요. 하이퍼스펙트럴의 이미지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다양한 파장대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습지라든지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식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파장대의 영역에 따라 이게 어떤 건초인지 또는 알파파라고 하는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건지 또 감자의 한 일종 등등을 분광 반사 특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들이 매우 의미 있는 객체를 추출하거나 지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식생의 종류 등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매우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경지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지형의 모양으로 보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농경잡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물이 있는지 그 식물의 종류와 또 어떤 베지테이션의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지 등등을 앞에서 설명한 분광 특성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매우 흥미롭지 않나요?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의 농작물 생산량에 대해서 2020년 가을에 또는 봄에 생산되는 옥수수의 양이라든지 또 감자의 양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은 인공위성 데이터로 먼저 분석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식량 수급에 있어서의 경향 또는 경제적인 판단 등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북한에 옥수수밭이 있는데요. 또는 감자밭이 있겠죠. 그래서 북한 전역에 있어서의 옥수수 생산량과 감자 생산량을 추정하는, 계산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위 면적당 자라고 있는 식생이 태양의 광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반사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앞에서 보여드리는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고요. 이러한 식생은 재밌는 게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잎이 나고 가을에 여름에 좀 더 풍성해지다가 가을에 결실을 맺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월, 2월, 3월, 4월 뭐 이런 식으로 1년 12달 동안 전체적인 어떤 식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외부 정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식물을 하드 레드 윈터 피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밀의 종류인데요. 이 밀이 페놀로지컬, 즉 어떤 생활사를 가지고 점점 이렇게 자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수확하고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기간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가지고서 인공위성에서
최대의 수확기에 얻어지는 내용,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농경적지의 어떤 상태 등등을 이렇게 위성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슈가비트라고 하는 당근인데요. 당근이 이렇게 수확 시기가 있겠고요. 다시 농경작지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겠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작물이 재배되는 과정 등등이 위에 식생의 형태와 아래에서는 해당되는 시점의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커트는 여러분들 면, 목화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시점과 그 성장 시기에 따른 어떤 수확 시기에 있어서 결과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그림은 각각의 밴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6번 밴드는 열적외선 밴드가 되겠고요. 자, 랜셋 5호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7개의 밴드를 가지고서 각 지점의 농경지의 어떤 공간적인 분포와 그 농경지 하나하나에서 생산되는 당근, 목화, 알파파 등등의 어떤 위치 또는 면적 등등을 분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컬러 합성을 해서 보게 되면 DM밴드의 3번, 2번, 1번을 RGB로 합성했을 때, 즉 트루 컬러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4번, 3번, 2번, 여기서 4번은 Near IR입니다. Near IR, 레드, 그린을 합성했을 경우에 빨간색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네, 식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생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과 같은 First Color Composite를 했을 경우에 그 컴포짓 이미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식생의 공간적인 분포와 패턴에 따른 반사의 어떤 경향들이 달라지고요. 이러한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노란색은 알파파고 빨간색은 커튼, 즉 면화, 목화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받은 랜스의 파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농경잡지의 생산이라든지 또는 농작물의 분포라든지 종류라든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기말과제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네, 1교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